안녕하세요, 과천대장입니다. 역사를 알고 내년을 전망하자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3년 주택부동산 경기 전망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표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부터 22년 7월까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빨간색 그래프가 서울 매매 가격 지수고요. 초록색 이 부분이 인천, 그리고 파란색 이 경기도입니다. 특이사항을 보면 2008년 서브프라임이 있었죠. 이때 보면 2008년 7월 달부터 급락을 했죠. 6개월 동안 하락하다가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총 1년 만에 다시 돌아왔죠. 2010년도부터 15년까지는 조용하다가 서울이 먼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은 16년 중반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평균의 그래프고요. 실제로는 18년도, 19년도 급등한 지역들도 많습니다. 최고점을 보시면 동일하게 21년 10월 정도 되겠죠. 이때가 최고점이고 그 이후로는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이력을 정리해보면 21년 9월 10월에 대출 규제가 있었죠. 이때부터 손님의 문의 전화가 없고 매수세가 없어졌으면서 거래가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거래는 없죠. 1년이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전쟁이 있었죠. 보수 정권이 대선에 이겼죠. 이때 되면 이제 규제를 많이 풀어줄 것이다, 화끈하게 풀어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좀 했었는데 없었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풍부한 유동성이 합쳐져서 22년 5월부터 금리는 폭등 중이었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3월 달에는 0.5%, 5월 달에는 1%, 그 다음부터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죠. 0.75%씩 올려서 지금은 4.5%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이 금리입니다. 네, 금리가 너무 오르니까,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까 누적된 규제 정책과 더불어서 금리까지 이러니까 모든 게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KHI라는 곳에서 제공한 자료인데 여기는 97년부터 올해 3월까지 나와 있습니다. 97년도는 IMF죠. 네,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그리고 현재 위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이 경제 성장률이고요. 여기 주황색이 기준금리, 그리고 여기 보라색이 전국 아파트 가격입니다. 이런 위기 때는 경제 성장률이 완전 폭락을 했죠. 이렇게 동일하게. 중요한 건 뭐냐, 금리가 높을 때 이때 높았죠. 99년부터 2008년도까지 4%대였습니다. 3%, 4%, 5% 초반까지. 지금 금리는 이때에 비하면 높은 건 아니죠. 문제가 뭐냐, 이 기울기죠. 기울기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제로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는 체감적으로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보십시오. 여기보다는 여기 2000년대 초반보다는 낮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금리와 집값을 비교해보면 이 금리가 높을 때도 집값 상승률이 큽니다. 그리고 금리가 낮을 때 집값 상승률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금리를 급하게 올리는데도 집값이 또 같이 오르죠. 이러니까 금리가 높으면 집값이 떨어진다, 금리가 낮으면 집값이 오른다 라는 것은 아니고,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집값에 영향은 있지만 100% 맞지 않는다 라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죠. 왜냐, 너무나 급하게 올라가는 금리 때문에 모든 것이 금리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정책과 아파트 가격 변동률을 보여주는 건데, 17년 8.2 대책 하고 나서 쭉 떨어졌죠. 18년 9.13 대책 이거 컸죠. 예, 그리고 3기 신도시까지 발표하면서 쭉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하고, 이후로는 대책이 나올 때마다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이 서울이고 파란색, 노란색이 경기도 인천인데 21년도에는 서울보다는 경기도 인천이 많이 올랐다. 동일하게 21년도 9월을 기점으로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폭은 인천, 경기가 서울보다 훨씬 크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 30일에는 지방 투기 과열지구를 해제했고요. 11월 10일에는 서울과 연접한 4곳을 제외하고 모두 규제를 완화했죠. 규제를 계속할 때는 오르고, 내리니까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지금 이건 상승률이기 때문에 이 0보다 위에 있는 쪽은 여기는 다 오르고 있는 겁니다. 18년도 말, 19년도 초, 그리고 20년도 초 잠깐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올랐죠. 우리나라 금리를 보면 작년 말부터 저희는 먼저 올렸죠. 미국보다. 지금 쭉 올려서 3.25% 있는 중입니다. 이게 금리가 3.25%니까 실제 대출은 5%, 6%이래요. 그러니까 전세가 월세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전세가가 내려가고, 또 매매도 하지 않죠. 이렇게 금리가 높으니까. 집값뿐만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도 직격탑니다. 지금 불과 몇 달 전 분위기와 현재는 완전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수익률 5%면 좀 준수하죠. 아주 높은 수익률인데 이거 대출 이자가 5%, 6% 하니까 월세를 받아도 대출 이자를 못 갚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역시나 아파트 미분양도 있지만 상가 또 지금은 계속 미분양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미국 소비자 물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CPI라고 하죠. 예. 요 놈을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게 발표되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CPI. 초유의 일이 발생되고 있는 거죠. 예. 올해 6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며칠 전에 나왔죠. 7.1%. 예상보다 낮게 나왔는데 그래서 시장이 환호를 했죠. 하지만 파월이 또 어제 금리 내리는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23년도도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파월은 계속 말이 바뀌어왔죠. 22년도 절대 상승 없다. 23년도까지 상승 없다. 라고 하다가 올해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 금리를 이제 한두 번 올리고 나서 올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미분양 수치도 중요하죠. 지금이 여기인데 이 미분양 물량이 2007년도부터 14년도까지 이 미분양 물량하고 비교하면 엄청 작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여기는 엄청났죠. 예. 중요한 건 이 기울기죠. 예. 급등하고 있다.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고 걱정이 많은 겁니다. 12년도가 피크였고 점점 급락을 하기 시작하죠. 예. 급락하고 나서 이때는 모든 집값이 급등했죠. 미분양 양보다 미분양의 증가량, 이 추세가 중요하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선행 지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째려보고 있죠. 이거 집값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바닥이 언제냐. 더 떨어지면 사겠다. 라고 노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거죠.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수 문의, 전화 및 방문. 이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네. 저희는 부동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바로 느낄 수가 있죠. 최근에 규제지역 해제하고 나서 동탄, 광교 이렇게 보면 매매 문의가 있을까, 좀 반등이 일어날까 궁금했지만 며칠 반짝하고 나서 다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규제지역 해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장이 받아들이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있었고 갭 감소가 돼야 되죠. 예, 전세가가 상승을 하든가 매매가가 하락을 해서 갭이 감소가 되면 투자자들이 먼저 진입을 합니다. 예, 갭 투자를 하죠. 그러고 나면 실수요자가 매수에 동참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미분양이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게 전세가 상승. 전세가 계속 내려가고 있죠. 이게 멈추고 살짝 반등이 시작할 때가 이제 하락을 멈추고 매매가도 상승한다. 요 시기가 있을 거고요. 갭 투자자의 움직임도 봐야 되겠죠.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규제를 풀어도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다주택자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좀 움직여줘. 너희들이 집을 사줘. 거래를 좀 시켜줘. 그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없으니까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됩니다. 뭐냐면 취득세는 지방세입니다. 지방 정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25%에서 30%라고 합니다. 그러면 월급을 300만 원 받는 사람이 갑자기 200만 원 받는다. 네, 이런 거랑 비슷하죠. 지방 정부의 세금도 문제고 우리나라는 모든 게 부동산, 네, 자산이 연결돼 있으니까 이제는 좀 파격적으로 풀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자료도 오늘 나온 자료인데요. 촬영일 15일 기준입니다. 지금 점도표를 보면 지금 4.5죠. 내년에는 한 번 더 아니면 두 번 더 오르고 24년도, 25년도에는 이제 내려간다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부동산도 힘들다. 제조업도 힘들다. 경제도 힘들다. 내년이 가장 힘들 것 같다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하는 단톡방에서 내년 집값 전망이 어떨까 투표를 해봤습니다. 보통 전문가들이 하는 전망은 대부분 틀리죠. 올해 22년도는 대부분 오른다고 했습니다. 예, 근데 폭락을 했죠. 총 1,504명의 전문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 집값은 어떻게 될까? 그 중에 한 10% 정도 되죠. 156명이 답변하였습니다. 오를 것 같다 47%, 내릴 것 같다 53%, 반반이라고 봅니다. 저희 단톡방에 있는 분들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죠. 비슷하게 수치가 나와서 1번 방은 오를 것 같다가 조금 더 높고 2번 방은 내릴 것 같다가 조금 더 높습니다. 지금 언론을 보면 온통 난리입니다. 난리. 네, 집값 14년 만에 최대 하락폭, 서울은 19년 만에 낙폭 최대, 그리고 금융시장 불확실성 높아 20억짜리 아파트 10억 된다. 좋은 전망을 하는
언론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희망적인 소식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 오늘 날짜죠. 12월 15일. 유튜브 영상 자료를 만들고 있다가 계속 나와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부분이 전세가의 상승입니다. 전세 대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연 4%대 진입. 좋은 소식이고요. 그리고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내년 9억 이하 주택 보금자리론 DSR 규제 없다. 그리고 동일하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주담대 허용 추진. 네, 실수요자들에게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그리고 다주택자들한테 기회를 집을 살 수 있게 숨통을 틔워주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금리인데 금리 상승이 언제 멈출까? 그게 참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금리 상승이 멈췄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금리 상승이 멈추고 나서 좀 몇 달은 가겠죠? 기본적으로. 그때 매수세가 붙을지 아니면 하락으로 돌아서야 움직일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규제 지역 해제되고 있죠? 예, 째려보고 있는 매수 대기자들 많습니다. 사긴 살 건데 언제 사냐? 내년 초에 사냐? 내년 말에 사냐? 아니면 내후년에 사냐? 이렇게 재면서 계속 시세를 보고 있는 매수 대기자들, 째려보고 있는 매수 대기자들 많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들한테 손짓을 하고 있죠, 정부가. 예, 규제는 계속 풀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파격적으로 풀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호재는 가격이죠. 예, 2년 전, 3년 전 가격으로 쭉쭉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주담대 허용, 이 기사 나왔죠? 예, 임대사업자 부활 또 될 겁니다. 취득세 중과 폐지, 요거는 이제 총선 이후에 나올지 그 전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한시적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취득세 중과 폐지가 되어야지 아마 다주택자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미분양 주택 5년간 양도세 면제, 요게 나오면 완전 바닥이란 뜻입니다. 서울 규제 지역 해제와 요놈 5년간 양도세 면제, 요거 나오면 완전 바닥이란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내년도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내년 이맘때 집값 전망 궁금합니다. 저는 내년 이맘때는 지금보다는 조금은 올라 있지 않을까. 예, 여기 한 표 던지겠습니다. 그러면 48% 되는 건가요? 네. 저희 단톡방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밑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천대장이었습니다.